자, 물리 역학 파트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조에 아니네. 138조. 138조. 먼저 31번 문제. 말로 푸는 것도 있으니까 잘 듣기 바랍니다. 질량이 0.2kg인 물체가 수평면 위에서 10m/s의 속력으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할 때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되어 있죠. 31번은 간단한 거죠. 뭐 구하라는 거다? 운동량 구하라는 건데, 운동량은 운동하는 물체의 뭐에다가 질량에다가 운동 속도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죠? 그럼 질량이 얼마? 질량이 0.2 곱하기 10이니까 2kg/s. 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32번.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속력 V로 운동하는 질량이 M인 물체가 벽과 충돌한 후 충돌 전과 반대 방향으로 0.5V의 속력으로 튀어나오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겠습니다. 그렇죠? 32번은 일단 질량이 M이고요. 그죠? 질량이 M이고 기억해야 되는 게 충돌 전 속도가 얼마? V. 그죠? 그 다음에 충돌 후 속도는 얼마입니까? 뭔 소리야? 반가운 시간인데? 언놈이 몰입 28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조용히 꺼져. 야, 책 들고 가. 혹시 모르니까. 시간이 6시 10분을 넘겼다 싶으면 그냥 알아서 꺼져. 일로 들어오지 말고. 알았어? 네. 자, 32번 문제 봅니다. 충돌 후 속도가 얼마죠? 얼마? 0.5V 돼 있죠. 그죠? 근데 책에는 속도가 아니고 뭐라고 돼 있어? 속력이죠. 속력은 속도의 크기를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면은 마이너스 0.5V 이래 됩니다. 처음 방향을 V라고 잡았습니다. 따라서 얘가 가지고 있는 값을 그냥 쭉 해보면 충돌 전 운동량은 얼마가 됩니까? 충돌 전 운동량? 얼마죠? 곱하면 되니까 mv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충돌 후 운동량은요? 마이너스 0.5mv 이렇게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충돌 전 값과 충돌 후 값이 있네. 그래서 운동량의 뭐를 구하면 뭐를 구한다? 변화량은 항상 나중값에서 처음값.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합시다. 크기 뭐라고? 절대값으로 하자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0.5mv 이게 나중값이죠. 여기에서 빼기 처음값 mv 하면은 얼마? 마이너스 1.5mv 되는 거 맞나요? 그런데 뭐라고 했기 때문에 크기라고 했으니까 플러스로 하면 되겠죠. 요게 절대값으로 때리면 되니까. 맞아? 맞아? 그럼 잘 들어. 이게 뭐지? 이게 곧 뭐다? 충격량이다. 됐나요? 기억하고 계십니다.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벽과 충돌하기 전이 충돌한 후보다 크다. 크기면은 둘 다 뭐로 놓고 절대값으로 놓고 비교했을 때 누가 크기가 크냐 이 말이죠. 충돌 전이 크다 이 말이죠. 기억은 맞나 틀리나? 맞죠? 충돌 후보다 충돌 전이 운동량의 크기가 크다 맞나? 맞아? 맞아. 니은 충돌 과정에서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그죠? 니은 맞고 디귿 충돌 과정에서 물체가 벽으로 받은 충격량의 크기 이거죠? 얼마? 1.5MV가 돼야 되니까 디귿은 틀렸네요. 다음 몇 번? 3번 되겠습니다. 33번은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 두 물체가 충돌했다고 합시다. 뭐라고? 두 물체가 충돌하면 충돌이 일어났을 때 반드시 성립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너 또 왜 와? 어제 들어가지고. 뭐 하는 건데 지금? 도대체 그게? 아씨 녹화하기도 짱 편집점 잡기도 어렵고 씨. 두 물체가 충돌하면 반드시 성립하는 게 첫 번째.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디비 자고 있는 임승현이를 때렸어. 알았어? 디비 자 이 새끼야. 내가 예를 들어서 때렸어. 알았어? 그러면 내 주먹하고 임승현 대가리가 접촉했단 말이야. 충돌했다 합시다. 됐어요? 그럼 예를 들어 되는 거예요. 내가 탁 때렸을 때 접촉 시간이 2초래. 얼마? 2초래. 근데 임승현이가 말할 때는 1초였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돼야 돼.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두 물체가 충돌했다는 얘기는 두 물체가 접촉했다라는 얘기도 됩니다. 됐니? 네. 됐어요? 네. 그럼 반드시 성립하는 거예요. 일단 뭐가 동일하다? 시간. 그렇죠. 두 물체의 접촉 또는 그 충돌하는 동안에 시간이 동일합니다. 그렇겠죠? 두 번째. 내가 10N으로 때렸어. 얼마로 때렸다고? 근데 임승현이는 100N으로 맞았대. 그러면 그거는 이미 모순이 된 거예요. 맞아요? 내가 거짓말했거나 임승현이가 거짓말했거나. 맞아요? 따라서 두 물체가 충돌하면 두 물체에 작용한 뭐는 힘의 크기가 동일합니다. 됐나?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충돌 시간이라는 것을 T라고 얘기하고 됐나?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F라고 하면 두 개가 동일하니까 따라서 두 물체가 충돌하면 두 물체가 가지게 되는 뭐? FT가 뭔데? 그렇죠. 뭐라고? 충격량도 어떻다? 동일하다. 됐어? 이해됐습니까? 너도 갔다가 오는 거야 지금? 그럼 기억 볼게요. 거기에서 보시면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 이런 데 있잖아요. 그죠?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억 보겠습니다. 충돌 과정에서 받는 힘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충돌하면 힘의 크기는 A하고 B가 꼬라박았다. 주고받는 힘의 크기는 동일합니다. 됐어요? 바꿔 얘기하면 코끼리 새끼하고 개미하고 서로 박았다 합시다. 알겠어요? 그럼 어쨌든 주고받은 힘의 크기는 어떻다? 같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두 번째 니은 충돌 전후 밑줄 그라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 이게 뭔데? 세 글자로 줄이면 이게 충격량이죠. 충격량은 당근 동일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A와 B가 같다. 니은 맞고요. 디귿 충돌 전후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이래 돼 있죠. 됐어? 그럼 잘 봐. 충돌 전후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같다라면,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네. 100만큼씩 변했다고 합시다. 얼만큼씩? 아니면 쉽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A를 EM이라고 합시다. 얼마라고 하자고? EM. 그 다음에 B를 M이라고 하면 A가 질량이 크다 했으니까, 맞아? 그러면 주고받았는 게 동일하면 속도는 누가 커야 되나? 질량이 작은 놈이 속도가 훨씬 더 어떻게 돼야 된다? 많이 변해야 되겠죠. 됐어요? 근데 질량하고 속도의 곱인 운동량의 변화량은 어떻다? 둘이 충돌하면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이 되겠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33번 같은 문제가 실제로 연습할 때 풀 때는 부담감이 좀 덜한데 시험 문제에 나오면 좀 괴롭습니다. 정확하게 해놔야 됩니다. 알겠죠? 34번. 그림은 수평면에서 직선 운동을 하는 질량이 1kg인 물체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시간에 따른 운동량의 그래프입니다. 맞아요? 그럼 운동량은 뭐 곱하기 뭔데? 질량 곱하기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잖아. 맞아? 그럼 이래 되는 거 맞나? 지금 34번 문제죠. 34번 문제는 질량이 얼마라고 했냐면 1kg이니까 주어진 그래프가 세로축의 값이 뭡니까? 세로축이 운동량이라고 되어 있죠. 맞아요. 근데 운동량은 뭐 곱하기 뭐다? 질량 곱하기 속도입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이 시간이고요. 그래서 그래프가 2초하고 4초. 2초하고 4초일 때 운동량이 얼마입니까? 2가? 운동량이 2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죠? 질량이 얼마니까? 1이니까 이거는 뭐라고 봐도 된다? 운동량이라고 주어진 값은 뭐라고 봐도 된다? 속도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기억. 0에서 2초 동안 물체에 작용한 R자임의 크기는 1N이다. 별표 5개. 중간고사 때 썼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다르게 구하는 방식도 있는데 기억에서 물어보는 거는 뭡니까? 0에서 2초 동안에 뭐 물어봤어? R자임 물어봤죠. 네. R자임 F는 항상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MA로 구합니다. M은 뭐고? 질량. A는 가속도 되겠습니다. 됐어요? 여기에서 가속도는 어떻게 구해? 시간 변화량 분의 속도 변화량으로 구하면 됩니다.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시간은 몇 초? 2초 동안에. 속도 변화량은 0에서 2까지니까 1m/s 제곱. 됐어? 따라서 질량 얼마? 1. 가속도 1. 그래서 0에서 2초 동안 받은 R자임의 크기는 얼마? 1N 되겠습니다. 기억은 맞죠? 니은. 3초인 순간, 3초 여기죠? 순간의 운동량이 얼마고? 2니까 질량 1로 나눠주면은 속도도 얼마? 1. 그래서 1로 나눠주면 2 이래 되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요. 기억은 맞고. 됐죠? 디귿번. 0에서 4초 동안 물체가 받은 뭐? 충격량의 크기라고 되어 있죠. 충격량은 뭐하고도 같다. 자꾸 나오네. 충격량은 구하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그죠? 요렇게 구해야 되고요. F 곱하기 델타 T로 구해야 되고요. 여기서는. 왜? R자임을 구해버렸으니까. 맞아? 그 다음 혹은 뭐의 변화량?
운동량의 뭐로 구해야 된다? 변화량으로 구해야 되죠. 이 문제에서 나오면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는 거지. 나중 운동량 얼마인데? 자, 4초일 때 운동량 얼마입니까? 4초일 때 운동량 얼마? 어쨌든 얼마? 2죠. 그 다음에 0에서 4초니까 0초일 때는 0이네? 그럼 얼마?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는 이걸로 구해도 돼. 0에서 4초까지 받은 힘은요. 0에서 2초까지는 얼마 받았어? 1뉴턴 받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이걸로 구하면 1뉴턴 곱하기 몇 초? 2초 더하기 여기는 속도가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으니까 가속도가 얼마? 빵 오케이 빵 해서 얼마 역시 2 이렇게 됩니다. 됐니? 다음은 몇 번? 기억만 맞죠? 답은 일반되겠습니다. 됐습니까? 35번 별표 좀 쳐놓고요. 그림은 밑줄 그어라. 정지해 있던 물체에 무슨 말이고? 35번에 정지해 있던 물체에 무슨 뜻이에요? 처음 속도가 얼마다? 0이다. 따라서 질량이 얼마 됐든 간에 처음 운동량도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일정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가 아이고야. 힘 시간 그래프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정비례 그래프로 이렇게 되고요. 1초하고 2초 1초하고 2초일 때 요 값이 얼마입니까? 3N이에요? 3, 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됐을 때 뭐 구하라는 거고? 1초일 때 뭐를 속력을 뭐라고 하셔야 되겠다? V1입니까? 순간 속력을 V1. 2초일 때의 속력을 뭐라고 하고? V2라 하면 이때 뭐 분의 뭐? V1 분의 V2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맞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1초일 때 3, 2초일 때 6 해서 3분의 6, 2 하면 돼, 안 되나? 큰일 납니다. 왜요? 여기서 얘기한 거는 뭔데, 지금? 이게 힘이죠. 뭐 구하라는데, 지금? 그때 순간 속력을 구하라는 거죠. 자, 어차피 여러분들이 배우는 내용이 운동량, 충격량, 힘과 운동 이런 거잖아. 맞아? 그런데 이쪽 역학 파트에서, 역학적 시스템에서요. 무슨 그래프가 나오면, 힘 시간 그래프가 나오면 머릿속으로 이 생각하세요. 그래프 아래의 뭐를 구해주면 면적을 구하면 그 면적이 곧 뭐다? 충격량이다. 그럼 충격량은 뭐의 변화량이다?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이 말이죠. 그럼 이렇게 되네. 자, 0에서부터 1초까지의 면적은 얼마입니까? 면적 얼마예요? 1 곱하기 3 나누기 2 해야 되죠. 삼각형이니까. 그래서 얼마? 1.5 되죠.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것은 뭐지? 몇 초 동안 1초 동안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되죠. 왜? 이게 충격량이라 했으니까 맞아. 그럼 그것은 곧 운동량의 변화량하고도 어떻다? 같다 이 말이죠. 됐나? 그럼 잘 들어. 얘가 움직이는 동안 뭐 하는 동안? 움직이는 동안 이 문제 안에서 질량이 변했다라는 말은 있나 없나? 질량은 안 변했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질량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죠? 이렇게 합시다. 이 물체의 질량이 얼마라고 하자? 얼마?
1kg이라고 하면은 이거 이렇게 써도 돼? 1kg 곱하기 1.5m per sec 이렇게 해도 되죠? 맞나? 그 다음이 중요한 게 1에서 2초가 아니고 몇 초에서 몇 초? 힘을 받은 거는 0초에서부터 쭉 받았으니까, 맞아? 그래서 이 면적을 구하면 얼마가 됩니까? 2, 6에 12 나누기 2 때리면 6되네. 그러는 동안에 이 물체의 질량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니까 속도가 얼마가 됐겠다? 6m/s가 됐겠다, 이 말이지. 이해됐습니까? 끝났네. 이거의 비율이죠. 따라서 1.5분의 얼마? 6. 나누면 얼마죠? 몇 번? 4.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잠시 잠깐. 그림은 물체 A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 문제는 별로 어려울 거 없죠.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그래프다? 힘 시간 그래프죠. 4초 동안의 A와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뭐 구하라는 얘긴데? A 그래프 면적, B 그래프 면적. 됐어요? A 그래프 면적 구하면 얼마고? 1 곱하기 2에다가 3 곱하기 2 나누기 2니까 3 하면은 A는 5가 되고요. 맞아요? B는 4 곱하기 3에다가 나누기 2니까 6 되는 거 맞습니까? 따라서 5대 6 맞나? 5번 되겠고요. 37번부터 39번까지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비상상황 시 에어매트를 이용한 탈출 요령. 에어매트 에어쿠션 전부 다 이거죠. 접촉하는 시간을 어떻게 한다? 길게 늘려주면 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어차피 충격량은 변치 않는데, 그죠? 힘을 어떻게 한다? 줄여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실질적 데미지를 줄여주는 거죠. 이건 답은 37번은 5번입니다. 혹시 37번에 대해서 질문할 거 있는 사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8번.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물체가 충격을 받는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물체가 충격을 받을 때 접촉 시간을 길게 하여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예, 기억. 포수가 낀 야구 장갑은 두꺼워서 투수가 던진 공을 받을 때 공이 멈추는데 걸리는 시간을 길게 한다. 거기다가 구조도 일반적인 글러브하고 좀 다르죠. 일반적인 글러브는 요 검지하고 엄지손가락 사이에 있는 주머니 속에 들어가도록 만든 것이라면 포수 글러브는 그 구조가 있긴 하지만은 이쪽으로 잡죠. 요 안으로. 힘들어. 손바닥으로 잡죠. 그러니까 공이 쭉 날라오면 이렇게 쭉 구부리면서 접촉 시간을 길게 하는 데다가 원래 포수 미트가 어떻다? 두껍죠. 기억은 맞고 니은. 야구 선수는 공을 멀리 보내기 위해 방망이를 충분히 휘둘러 방망이와 공의 접촉 시간을 길게 한다. 이게 뭐냐면 야구 좋아하는 사람 좀 아는 용어인데 팔로우 스로우라고 해서 이거 잘하는 사람이 양준혁이었어요. 양준혁 해설위가. 그게 뭐냐면 이거죠. 툭 치는 게 아니고 잘 맞든 못 맞든 간에 일단 쭉 그냥 돌리는 거죠. 이거 골프에서도 비슷해요. 네. 그러면 공과 닿는 시간이 어떻게 된다? 길어지니까 비거리가 그러니까 충격량이 커지니까 운동량의 변화량도 커지고 그러면 질량은 안 변할 거 아니야. 그럼 뭐가 커지나? 속도가 증가하죠. 속도가 증가하면 붕 떴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수평으로 던지는 운동하고 똑같아. 수평으로 던지는 운동은 속도가 빨라지면 떨어지는데 걸리는 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나? 그건 아니야. 중력장에서 떨어지는 시간은 똑같은데 대신에 좀 더 어디까지? 멀리까지 간다는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니은은 접촉 시간을 길게 해서 힘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예가 아니고, 그죠? 이건 뭐고? 충격량을 증가시키는 예를 든 거예요. 됐습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디귿. 자동차 충돌 사고가 일어났을 때 에어백은 운전자에게 힘이 작용하는 시간을 길게 해서 다치는 것을 줄여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다음 몇 번이다? 4번 되겠습니다. 39번 문제. 그림은 같은 높이에서 동일한 달걀 A와 B를 가만히 놓아 각각 딱딱한 바닥, 푹신한 망석에 떨어뜨렸을 때 달걀이 받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딱딱한 바닥에 떨어진 A는 깨지고 푹신한 망석에 떨어진 B는 깨지지 않았다. 여기서 주의할 점. 이거는 대강 감은 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꽤 좀 까먹다 보니까 좀 잘 안 되는데 이런 가지 나오면 잘 봐. 질량이 어떻고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뭐도 동일하고 뭐도 동일하고 재질도 동일하고 그럼 유리면 유리 뭐 쇠공이면 쇠공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같은 낙하 높이야. 됐니? 그래서 요 조건 하에서 얘가 낙하 후 충돌을 한다. 라는 상황을 줬다고 합시다. 됐습니까? 그럼 이 경우는 반드시 성립하는 게 뭐냐면 두 물체에 작용한 뭐가 동일할까? 충격력이야, 충격량이야? 충격량이 반드시 동일합니다. 요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거만 좀 해놓으면 됩니다. 됐어요? 그럼 충격량이 동일하다는 건 바꿔 얘기하면 운동량의 뭐가 동일하다? 변화량이 동일하다. 둘 다 처음에 가만히 있다가 탁 났잖아. 그럼 처음 속도 얼마? 제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점점 속도가 증가해서 동일한 속도일 때 접촉을 하게 됐을 때 그럼 충격량은 동일한데 이제 접촉면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럼 딱딱하면 뭐 접촉 시간이 짧아져서 받게 되는 힘이 어떻다? 커지고 그래서 계란은 깨진 거고 그 계란. 그래서 딱딱한 면인 게 A고 그 다음에 푹신한 면이 B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기억, 바닥에 닿기 전 A의 운동량의 크기가 방석에 닿기 전 B의 운동량의 크기보다 크다? 이건 바꿔 얘기하면 이거죠. A와 B의 충돌 직전 운동량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지. 어떤데? 동일하니까 기억은 틀렸어요. 됐니? 니은. A가 바닥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가 방석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와 어떻다? 충격량은 같고 만약에 충격력이라고 써놨으면 다르죠? 누가 크다? 딱딱한 곳에 부딪힌 놈이 접촉 시간이 짧아져서 훨씬 더 큰 힘을 받게 된다. 니은은 맞고 있고. 디귿. A가 바닥에 닿기까지 걸린 시간은 B가 방석에 닿기까지 걸린 시간보다 길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동일한 높이에서 자유 낙하를 시키면 그게 중간고사 때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질량과 상관이 있나 없나? 그건 게다가. 질량과 상관없죠. 동일하게 떨어진다. 이렇게 됩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40번 문제. 요거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좀 뭐고, 원주민들 이거 있죠? 이거. 그죠? 그럼 이거죠? 사람이, 동일한 사람이라고 합시다. 뭐라고? 한 사람, 처음에 사람이 짧은 거 하고, 긴 거 가지고 했어요. 그럼 긴 걸로 하면, 힘이 딸리는 놈은 어차피 긴 거 못 쏴. 알았어? 그러니까, 부는 힘이 어떻다고 보고, 그러니까 두 번 불 때 부는 힘이 뭐 하다고 보고, 동일하다고 보고, 어쨌든 밀어내는 데까지 힘은 동일한데, 그 힘을 지속시킬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 주의할 점이 뭐냐면, 인마가 폐활량이 약한 놈이라고 합시다. 뭐라고?
폐활량이 약한 놈이 이래 상승할 수 있잖아. 짧은 거 불었을 때는 훅 하고 날아갔어. 긴 거 불 때는 쑥 유지하는데도 안 나갈 수도 있잖아. 그 상황이 아니고 긴 거를 쏠 때도 어느 정도 똑같은 힘을 지속을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문제를 낸 거예요. 알겠어요? 이딴 문제는 좀 내가 봤을 때는 그 예전에 이거는 내가 웬 고3 학생이 내한테 선생님 불다가 헷갈린 새끼도 있잖아요. 듣고 보니까 맞잖아. 그죠? 지가 짧은 거 쐈을 때는 훅 하고 잘 날아갔어. 긴 거 했더니 어떻게 이론상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데 더 멀리까지 날아가는데 이 새끼가 긴 거를 쏠 만한 폐활량은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럼 못 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두 대롱을 모두 소화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폐활량이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결론. 사람이 같으니까 부는 힘은 어떻다? 같다. 폐활량이 충분하니까 불어내는 데까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 그럼 이거는 대롱이 긴 거하고 짧은 거하고 어느 게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대롱이 긴 게 훨씬 더 시간이 부는 시간이 길어지죠. 그럼 힘이 작용한 시간이 어떻게 돼? 길어지네. 따라서 힘은 똑같은데 F는 똑같은데 T가 대롱이 긴 놈이 훨씬 더 길어지니까 충격량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공이 됐건 뭐 땅콩이 됐건 바늘이 됐건 그 놈은 질량은 똑같지. 근데 충격량이 더 크다라는 것은 운동량의 변환이 더 큰 거니까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고 훨씬 더 멀리까지 간다. 이 얘기 되겠습니다. 됐죠? 따라서 이거는 뭐를 얘기한 거다? 작용하는 시간을 길게 해서 힘을 줄인 게 아니고 비거리를 늘리고 충격량을 증가시킨 거를 찾아라 이 말이죠. 기억, 대포의 포신이 길수록 포탄이 멀리 날아간다. 똑같은 거죠 이거는. 니은, 자동차의 에어백을 사용해 충돌 시간을 길게 한 것은 힘을 줄이기 위한 겁니다. 뭐라고요? 힘을 줄이기 위한 거다. 디귿, 야구공을 칠 때 공과 방망이의 접촉 시간을 길게 할수록 공이 멀리 날아간다.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그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41번, 5번. 이거는 안 하겠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42번, 아까 나왔던 거죠? 요거도 넘어가겠습니다. 3번. 43번, 권투 선수에 대한 건데, 이거는 답은 3번이에요. 됐습니까? 전에 한번 설명한 적 있죠? 권투 글러브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거다? 사실은 맞는 놈보다 때린 놈을 보호하기 위한 거다. 때린 놈이 도저히 손이 아파가지고 못 견디겠는 것을 글러브를 통해서 충격력을 감소시키고, 대신에 상대편한테는 접촉 시간이 어떻게? 길어지면서 목이 꺾일 수 있는 비거리가 어떻게 된다? 졸라 길어지죠? 가는 거예요. 됐니? 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44번 고난도 문제 되는데 하나도 고난도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다만 45번 문제는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 중에 월요반에서 촬영했는 게 하나 있어요. 역할 운동량 보존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거는 말로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44번 풀고 45번 풀 때 설명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늘은 45번까지만 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44번 그림가는 마찰이 없이 수평면 위에서 질량이 M인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질량이 3M인 물체 B를 향해 EV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44번이죠. 그림이 두 개 나와있는데 결국 이거잖아요. 충돌 전, 충돌 후 그림일 거예요. 그죠? 충돌 전에는 얼마 일로 오는 겁니다. 그죠? A가 질량이 얼마입니까? M, EV. 그죠? 그 다음에 B는 3M, 현재 뭐? 0. 그 다음에 충돌 후가 어떻게 됐냐면 A가 반대 방향으로 튀어나와요. 그죠? M인 놈이 이쪽으로 V의 속력. 그죠? 그 다음에 3M인 놈은 이쪽으로 가는데 속력 안 나와 있죠? 이렇게 됐을 때 충돌하는 동안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도 있죠. 문제에서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이래 돼 있잖아. 충격량 크기. 이건 누구하고 같은데? 누구하고 누가 충돌해서 받은 거야? A, B 두 물체가 충돌해서 받은 거죠. 그 말인즉슨 A가 받은 뭐하고 같다? 충격량의 크기와 같다. 방향은 반대일 거예요, 방향이. 맞아요? 그 말인즉슨 A의 충돌 전 후 뭐의 변화량과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요건 요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끝났네요. 자, A의 충돌 전 후 운동량 변화량이니까 충돌 전 A 운동량은요, 얼마입니까? 2mv 되죠. 2v 곱하기 m이니까, 맞아? 그 다음에 충돌 후 A의 운동량은요, mv. 요래 풀면 이제 훅 가는 거야. 요래 구하면 mv 빼기 2mv 해가지고 얼마? 마이너스 mv. 크기라고 했으니까 얼마? mv가 답이겠네. 거기에다가 보기에 1번에 답이 있어. 됐어? 됐어? 예. 이렇게 풀면 훅 갑니다. 알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어디에서 잘못됐을까? 틀렸어요, 이거. 어디서 잘못됐을까? 그러니까 이 지금 통합과 교과서가 졸라 웃긴 게 뭐냐면 속도라는 개념보다는 속력을 많이 쓰거든요. 뭘 많이 쓴다고? 근데 운동량, 충격량 문제는 반드시 운동 방향이 안 들어가고는 안 돼. 속도를 쓰기 때문에 방향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된다고? 그럼 봐봐. 처음 운동량을 플러스로 잡았으면 분명히 튀어나왔을 때 이게 반대 방향이잖아. 뭐라고? 따라서 이걸 속력이라고 했다면 속도로 표현하면 얘는 마이너스 V예요. 마이너스 방향. 따라서 이게 뭐가 된다? 마이너스 mv가 되지.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아까처럼 이래 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mv 빼기 2mv 이래 돼서 이거의 절대값이 되는 거다 이 말이야. 됐니? 얼마? 그렇죠. 3mv예요. 다음 몇 번? 3번 되겠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45번 문제. 45번. 그림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물체 B를 향해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림 나는 두 물체가 충돌하기 전부터 충돌한 후까지 A의 운동량을, 누구의 운동량을? A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겁니다. 두 물체의 충돌 시간은 0.02초였으며 충돌 전후 동일 직선상에서 운동을 했습니다. A와 B의 질량은 각각 2kg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45번은 이거를 안 쓰고는 안 돼요. 뭐냐면 운동량 보존이라는 거. 쉽게 생각하시면 이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뭐가 충돌했을 때 두 물체 충돌이 만약에 일어났다고 합시다. 됐니? 그럼 반드시 성립하는 게 말로 기억하세요. 충돌 전 두 물체 뭐는 운동량의 총합. 즉 충돌 전에 A의 운동량 더하기 B의 운동량은 반드시 충돌 후 두 물체 운동량 총합과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왜요? 유튜브에 있어. 거기서 봐. 알았어? 반드시 성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얘는. 됐니? 그러면 끝났어. 기억권에서 충돌 전후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2이다. 충돌 과정에서 B가 A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는 100N이다. 이래 돼 있잖아. 맞아? 이거부터 해볼게. 자,
충돌 전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돼 있지? 자, A가 몇 kg짜리입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 좀 답 좀 해주세요. 얘가 2kg짜리죠? 이쪽으로 속도 얼만데? 속도가 충돌 전에 그래프 보니까 얼마? 4입니다. 그죠? 근데 B는 몇 kg짜리? 1kg짜리입니다. 맞아요? 지금 현재 속도 얼마? 정지된 상태예요. 됐니? 이랬더니 충돌 후에 어떻게 됐냐면 충돌 후에 A의 속도가 얼마로 줄었어? A가 2kg인 건 그대로인데 충돌 후에 2로 가죠. B는 나와있어 안 나와있어? 나와있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충돌 방향이 이쪽이니까 이쪽으로 VB가 얼마냐 이렇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됐나? 오케이 갑시다. 요때 운동량 얼마고? 요때 운동량 8 맞아요? 요때 운동량요? 4 8에서 얼마로 줄었어? 4로 줄었지. 운동량의 변화량이 뭐지? 충격량이지. 그러면 얘도 얼마가 돼야 돼? 서로 주고받았으니까 충격량이 얼마가 돼야 돼? 4가 이쪽으로 늘어나야 되지? 끝났네. Vb는 4m/s야. 그지? 됐어요? 그 다음에 100% 힘 구하라고 할 수 있지. 얘가 줄었는 게 마이너스 4로 줄었잖아요. 마이너스 4라는 것은 즉 마이너스 4라는 것은 뭐라고 설명하면 되노? 말로 하면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 맞아요? 그것은 A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지? 또는 충격량은 뭐로 구할 수 있지? 받은 힘에다가 곱하기 시간이죠. 시간 얼마? 접촉 시간이 0.02초래매 맞아? 따라서 F는 얼마? 절대값으로 하면 얼마고 이거? 난 이런 계산이 잘 안 돼. 2분의 400이니까 200입니까? 맞나? 아니잖아. 잠깐만. 에이씨 잘못했네. 미안. 그래프 나아가 속도가 아니고 뭡니까? 운동량이죠. 잘못했네. 이게 운동량이 4고 그럼 4하면 이게 2란 얘기죠. 큰일 날 뻔했네. 그 다음에 운동량이 얼마로 바뀌었다? 2로 바뀌었으니까 이게 1로 바뀐 거죠. 조심하십시오. 얘가 2kg짜리이기 때문에 숫자 그대로 쓰면 안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 마이너스가 2가 된 거고 이게 얼마? 100N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충격량이 마이너스이니까 얘도 얼마 돼야 돼? 얘가 마이너스 2 됐으면 얘는 플러스 2가 돼야 되죠? 그럼 플러스 2가 되려면 속도가 얼마? 2m/s가 돼야 돼요. 그죠? 주의. 그래프 잘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기억에 충돌 전후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충격량의 크기를 물어본 거니까 2다. 맞죠? 니은. 힘의 크기 얼마? 100N. 디귿. 충돌 후 B의 속력은 요거. 됐어요? 45번 문제는 뭐 굳이 이거 나오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충격량으로 사용해도 되는 거고 요걸로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결국 그게 그 말이기 때문에. 됐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46, 47, 48 돼 있는데 이거는 잠깐 살짝 풀고요. 풀고 난 다음에 144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질문.